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렵게 왔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개구리입니다. 저는 이제 과학기술 읽어주는 남자 과학남으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투로입니다. 반갑습니다. 귀신을 믿나요? 저요? 저 믿고 싶어요. 아, 믿고 싶다고요? 네.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한데 제가 약간 괴담 이런 것도 진짜 좋아하고 약간 그런 이야기 찾아서 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나랑 똑같다. 나도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가위 눌린 적도 없거든? 맞아. 근데 무서운 이야기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관련된 그런 걸 들으면은 좀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런 얘기는 있어요.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세 군데를 들렸다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문을 세 개를 건너갔다가 와야 된대. 잡기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들이 나를 따라올 때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으면 내가 가는 곳에까지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집까지.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아니면 문을 여러 번을 건너서 얘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갔다 오면은 소금을 또 뿌린다고. 아, 이건 들어봤다. 이건 들어봤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지. 왜 소금을 뿌릴까? 귀신을 쫓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거가 귀신을 쫓을까? 규칙은 딱 하나예요. 이거는 서양 동양 거의 구분이 없는 것 같아. 더럽거나 병에 걸린 것들은 귀신 들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깨끗한 느낌이거나 병에 낫게 해주는, 그러니까 되게 영양가가 높은 음식들은 귀신을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금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좀 소독의 느낌으로 소금을 많이 썼고, 근데 이건 옛날이니까 그럴 것 같아. 뭐 부패하거나 약간 이런 그 시대였으면은 뭔가 오염물질이 될 만한 게 살아있던 것들이 죽어서 나오는 그런 그럴 수 있겠다. 동물이나 오히려 소금에 묻혀서 죽어있는 애들은 덜 썩으니까. 근데 그럼 젓갈 되잖아요.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잖아. 젓갈이 그러니까, 되면 내 말이. 살균이 되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그냥 두면 썩어서 없어질 거 소금을 뿌리면 젓갈이 돼서 온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좀 그런 거 연관 있지 않을까? 그럴지도. 예전에 그 전쟁 중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왕인가 기상가가 전쟁터에서 죽었어. 근데 무사히 고국으로 옮겨가야 되잖아. 소금을 잔뜩 넣어서 갔어야 되는데 실수로 식초를 잔뜩 넣어서 간 거야. 그래서 피클이 돼가지고 도착했다. 약간 이런 젓갈이 돼서 가야 설화가 되는데 있어요. 피클이 돼서 갔다. 그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골 때리네. 그런 얘기 들어봤어? 살을 보낸다고? 상? 살. 아, 들어봤어요. 저주하는 거지. 저주를 해서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은 살인미수가 될까라는 어떻게 돼? 불능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주를 내려서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거는 이제 애초부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범죄의 수단이나 대상이나 이런 게 착오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안 되는 범죄. 그러면 범죄로 취급을 안 해? 안 되겠지. 약간 이런 거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불능범. 그런 살인미수로 기소할 수 없어. 살인이 안 되는 방법인 거예요. 살을 날리는 거는. 근데 실제로 만약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만약 죽었어. 내가 그걸 자수를 했어.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기소나 처벌이 안 되는 거네. 내가 열심히 살을 날리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살을 날리는 그 대상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본인은 죄책감을 가지겠지만 그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우리나라 법에서의 취급은 그렇다. 신병이라고 알아요? 무당은 또 핏줄을 타고 난다고 하대. 맞아. 무당이 되기 직전에 되게 몸이 많이 아프대. 그래서 막 열도 막 나고 몸이 엄청 안 좋은데 이게 낫고 나면 바로 신이 들어와서 이제 진짜 무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신을 받아야 낫는. 그렇다고 하던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뭐 신을 받아야 낫거나 아니면 그 무당이 될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무병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한국에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증상이 어떻냐면은 초반에는 좀 불안감이 막 생겨요. 그리고 힘이 막 없어. 몸에 힘이 없고 막 어지럼증도 생기고 그리고 막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온대. 근데 그러다가 나중 가게 되면은 해리성 정신분열이라고 하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대요. 아, 그것을 약간 신이라고 생각. 그걸 조상신이라고 하는 거지. DSM이라고 정신질환을 진단하거나 분류하기 위한 일종의 매뉴얼인데요. 꽤 공신력 있는 문서예요. 이제 여기에 그 무병이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 신병이라고 정확히 써 있는데 신기하다. DSM 4부터 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정확히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문화 결속 증후군이라고 해서 특정 문화에서는 이런 식의 정신질환을 이렇게 부르더라 라는 식의 일종의 뭐랄까 단어집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DSM-4에서 실렸다고 해서 정신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런 한국 문화권에서는 이런 식의 증상을 신병이라고 부르더라. 신병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인 화병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새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DSM-5가 나왔는데 여기서 빠졌습니다. 없어졌구나. 네,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병이라는 게 실제로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요거를 과학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무당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나 있다. 아니 근데 약간 콘텐츠 촬영하다 만난 거여가지고. 아 진짜? 궁금하다. 썰 좀 풀어주세요. 그거 약간 그 숨겨져 있는 돈을 찾는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그거구나. 디플. 저 디즈니 플러스. 디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왔냐면 저는 과학수사라서 갔고 그 다음에 무당분 오시고 청소업체 사장님 오시고 추리소설 작가님 그 다음에 은행원분 그 다음에 무슨 국세청 무슨 조사하시는 분이 한 분 오시고 나름 전문가를 모았네. 그 다음에 특수부대원이 한 분 오시고 그래서 한 13명인가 각 분야에 그리고 10만이 그 산삼 찾는 분? 신기하다. 신기하죠. 진짜 어떻게 저런 전문가분들을 모셨지 하는 그래가지고 그 무당분이 오셔서 방울 이렇게 흔들면서 다니셨어요. 나는 그렇게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될지 몰랐어요. 진짜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 진짜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 그래서 우승은 결국 누가 하셨냐면 그 10만이 분이 우승을 하셨어요. 진짜로? 역시 찾는 거 잘하시는 분이라서. 근데 얼마나 찾았길래 우승을 했어? 금액을 따로따로 흩어서 숨겨놨어. 총액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떤 데는 큰 돈이 숨겨져 있고 어떤 데는 작은 돈이 숨겨져 있고. 맞아. 그래서 막 5만 원 이럴 수도 있고 300만 원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찾는데 총액이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였는데 중간중간 미션이 있어. 막 순위 바꾸기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10만이님이 우승하셨습니다. 10만인 분은 찾아서 우승을 하신 거야? 아니면 뭐 게임을 해서 이겨서 우승하신 거야? 그거를 찾으시기도 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시다가 뭐가 바꾸기가 나왔어요. 막 뺏기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1등이 됐어. 누나 얼마 찾았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짜잘짜잘하게 찾았던 것 같아. 몇 등 했어? 그래서 한 3, 4등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와장창 떨어졌어요. 그래? 그 잘했네, 1위만 그래도. 사람들은 1위만 알려줬기 때문에. 밑에 순위는 안 알려줬어? 그랬구나. 맞아. 그런 귀신들이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흥미롭잖아 그냥. 나는 연구가 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맞아. 너무 신기한 현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연구를 해본 사람이 없는 게 아니거든. 진짜 대단하다. 생각보다 이게 심지어 꽤 유망한 분야였어. 어머.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 그렇구나. 초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심리학인데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심리학이 아니라 미래 예지라든지 텔레파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가 또 있어요. 실제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쪽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듀크 대학교에 있는 식물학자 조지프 뱅크스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30년대에 초심리학 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이거는 아직도 있을 거예요. 라인 연구소라고 해서 이 라인이라는 사람은 37년도에 초심리학 저널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아직도 있어요. 어머 신기하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너 카드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이 칼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만든 카드인데 여기에 서로 다른 모양이 있어. 이걸 엎어놓고 맞춰보세요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맞출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순수 랜덤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으면 이 사람이 예지 능력이 있는 거지.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어땠을까요? 잘했나? 잘했어요. 예지를 했나? 카드를 랜덤으로 고를 때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을 맞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을 했지. 인간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뭔가 미래 예지 능력이라든지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근데 엄청난 비판을 받지. 당연히 말도 안 되잖아. 아무래도. 카드 뒤집어 놓고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그 미세하게 흠집 같은 게 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묘하게 패턴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인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토대로 피실험자가 그걸 맞췄을 것이다 라는 식의 비판을 받기 시작을 해. 그래서 점점 실험을 보강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보강을 했어. 벽을 쳐놓고 벽 뒤에서 이거를 컨트롤 한다든지 그러면서 또 다른 비판을 많이 받죠. 예를 들면은 실험자가 안경을 쓰고 있었다면 그 안경에 비쳤을 것이다. 말이 되잖아. 근데 그럴 듯해. 그럴 수 맞아, 있잖아.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실험이 점점 보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근데 웃긴 건 실험을 보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못 맞추는 거야.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못 맞추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이게 거의 몇십 년간 왔다 갔다 하다가 약간 주춤해요. 주춤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도 초심리학적인 어떤 게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세한 능력이 있는데 미세한 능력을 발견하기에는 되게 5개가 너무 작은 카드 개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그마한 미세한 그 능력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기기 시작을 해. 그래서 어떤 거를 하게 되냐, 자유응답 실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간츠필드 효과라고, 사람을 완전한 암실에다가 넣어놓으면은 그럼 다른 감각이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은 환각을 보게 돼요. 아니면 환청을 듣는다든지. 그래서 뭔가 실제로 없는 자극을 내가 만들어서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엄청난 암실에다가 넣어놔. 그리고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서 뭔가 좀 환각이나 환청을 보게 만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해. 텔레파시 실험. 텔레파시를 보내라라고 하는 거야. 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코끼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이 안에 있는 누나랑 나랑 여기 있으면 그치? 계속 코끼리를 보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가정은 텔레파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감각이 차단이 됐을 때 이런 텔레파시를 받아들여서 코끼리의 환청을 혹은 환각을 볼 가능성이 올라갈 것이다. 뭐 코끼리 소리를 듣는다거나. 그렇지. 그럴 수 코끼리가 있다. 돌아다니고 아, 귀엽다. 코끼리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른다든지. 어. 그래서 그 암실에 있는 사람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전부 다 말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결과가 궁금해요. 근데 결국은 뭐 없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아쉽다. 예.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아쉽다. 통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됐고요. 뭐 그 뒤로부터는 사실 주류 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은 없다 라고 보는 게 사실 맞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생겼는데요. 정말 가끔씩 이단아들이 파라사이콜로지나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저널이 아닌 일반적인 저널에다가 이런 논문을 한 번씩 낸단 말이야. 대박. 사람은 예지 능력이 있다 라는 논문을 내요, 한 번씩. 근데 그럼 욕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아무래도. 실제로 예를 들면은 데릴 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원래는 일반적인 사회심리학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사회심리학 저널에 인간은 미래 예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논문을 내요. 실제로 그 피어 리뷰를 받고 올라간 거야. 그러고 나서 욕을 진짜 두들겨 맞았어. 이 저널의 공식 입장은 우리는 그런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다. 실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통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저널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엄밀성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셉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구나. 나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존재가 생겨난 걸까? 근데 어쨌든 쓸모가 있으니까 생겨난 게 아닐까. 어떤 쓸모가 라는 있어?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귀신 사례들을 한 번씩 보면은 지금처럼 제도화되지 않은, 그치. 뭔가 사회가 이렇게 정교하게, 사회 구조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데는 어쨌든 사회 구성원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무언가가 필요했을 거예요. 법이 없을 때니까. 약간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돼 라고 하면은 저런 위생상 위험하고 너가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 저런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 안 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었을까? 야 너 음식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소금을 뿌려가지고 균을 다 죽이고 먹어야 돼 라고 했으면은 듣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뭐 누구한테 원한을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되고 원한을 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 야 너 원한을 사면 귀신이 쫓아와서 널 죽일 거야 라고 그게 말하는 훨씬 쉽지. 훨씬 그렇지. 편하지 사실. 약간 훌륭한 대화법이죠. 기억에 남고 이해가 잘 된다. 그래서 동양에서 우리의 조상신 개념이 이렇게 나온 것도 효의 연장선에서 야 너네 부모님 잘 모셔야 돼, 조상님 잘 모셔야 돼, 약간 이런 거. 너네 효도 잘 안 하면 제사 잘 안 지내면 화가 미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야 너 살아서 똑바로 처신 안 하면 너 잡신돼, 너 제사밥도 그럴 수 못 얻어먹고, 이렇게 되는 사후세계가 있는 편이 현세의 인간들을 통제하기가 너무너무 좋았다. 그 다음에 약간 그런 개념도 있어요.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기독교라는 커다란 축이 있었잖아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배척하는데도 굉장히 큰 효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마녀사냥이라든지. 저 사람은 악귀다, 맞아요. 나쁘다, 이교도다, 이단이다. 귀신 들렀다. 맞아요. 쟤네는 약간 저런 애들은 물리쳐야 된다. 종교적인 역할이 있네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귀신들은 이제 사회 질서 유지, 공동체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근대가 됐어. 근대로 들어오면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르네상스, 이제 이성, 과학이 태동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 야 너 그 무덤에 가면 귀신이 널 잡아먹어, 야 너 악귀돼 라는 말에 어쩌라고가 돼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제 믿지 않아,
이제 이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유령과 귀신 같은 이런 초자연적 존재들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인간 내면에 대한 뭐 고찰이라든지 이렇게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이렇게 윤리 없이 뭐 연구를 계속하면은 프랑켄슈타인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경종을 울리게 되는, 인간 내면의 이런 악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은 지킬 앤 하이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인간 내면의 어두운 것을 다룬 것들이 그게 좀 더 콘텐츠가 돼버렸네. 맞아요. 여기서 또 이제 현대로 오면은 이제 귀신은 뭐 제도 유지랑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공포, 뭐 호러라는 장르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로 소비가 된다는 건 뭐냐? 돈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최근에 유행했던 캐대헌.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이런 약간 현대부터는 재미의 요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뭐 관광 상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여름마다 하는 이제 남양 특집 같은 이렇게 열심히 잘 산업화가 돼서 돈을 벌리는데 이용을 당하고 있다. 그렇군요.